감금, 그리고 작아지기 계속. 드디어 나지막한 건물 앞에 왔다. 정말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울면서 매달렸지만 핌코는 내 손을 잡아당겼고 결국 억지로 작은 문으로 끌고 들어갔다. 때마침 쉬는 시간이어서 운동장에는 10살에서 20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버터 바른 빵과 치즈를 먹으면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운동장을 따라 둘러선 다음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어머니와 아줌마들이 지치지 않고 그 틈새로 소중한 보물 같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핌코는 우아한 콧 속에 든 2개의 가는 관을 통해 학교의 냄새를 맡으면서 쾌감에 젖는 얼굴이었다. 자, 꼬마야, 꼬마야. 그때 담당 선생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다리를 절었는데 꽤 지적으로 보였다. 핌코를 아주 정중한 태도로 맞았다. 선생님, 이 아이가 바로 유지우이고 고등 2학년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유지호,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제가 가서 피우르코프스키 씨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인사를 시켜주십시오. 난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대신 무릎을 굽혔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핌코의 머리칼과 함께 흔들거렸다. 이 아이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군요. 늙은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핌코가 소리를 낮추면서 물었다. 둥글게 둘러서서 걷는군요. 좋지요. 저렇게 걷고 신나게 떠들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좋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엄마가 담 뒤에서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요. 그래야 가장 다정하고 아이다운 머저리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더 순진해져야 합니다. 선생이 시큰둥하게 불평을 늘어놨다. 아직 올망졸망한 순한 감자 같지는 않거든요. 저렇게 어머니들이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순수를 갖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걸요.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핌코가 준엄하게 말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순진함을 일깨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딱 30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2배는 순진해져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학생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이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가장 순진한 방법으로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극을 받아서 이 애들은 자기들이 순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질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이 학생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바라는 대로 진짜 순진하고 순수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순진함을 주입시키는 건 조금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대착오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교육한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삶과 현실을 갈망하게 되지요. 바로 그 때문에 자기들의 순진함이 가장 고통스럽게 됩니다. 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순진함을 주입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상자 속에 가두듯이 이 아이들을 그 자비로운 감정 속에 가두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순진해질 테지요. 내가 미처 이해하고 저장할 틈도 없이 선생이 내 손을 잡고 아이들 틈으로 데려가는 동안 핌코는 조금 떨어진 떡갈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선생은 나를 그곳에 두고 가버렸다. 아이들이 내 옆으로 지나다녔다. 일부러 치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살짝 밀기도 했다. 책 속에 머리를 파묻고 귀를 막은 채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다. 쳐다보며 서로 흉내를 내는 아이들도 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이들의 시선이 나를 훑었지만 아무도 내가 30살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이제 이따위 우스꽝스러운 일은 끝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무한테나 다가섰다. 그리고 말했다. 실례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자 그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리 와봐! 새로 오신 그분님이 계셔. 모두가 나한테 달려들었고 그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무슨 신의 모험인가 인간의 모험인가를 찌르시느라 우리 제후님께 오선 이리 늦게 이 학교에 오셨나이까? 또 다른 아이가 백치같이 웃으면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우리의 귀하신 동료께 없어는 젊은 낭자한테 잡히셨사옵니까? 날이 깨어선 조금 무사태평이 아니신지요? 이렇게 형편없이 늘어놓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마치 혀가 잘려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아이들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것처럼 계속 떠들어댔다. 말이 취해질수록 더욱 신이 나는 모습이었고 거의 미친 듯이 집착하며 계속 웅얼거렸다. 여인네, 동정녀, 처자, 소저, 사랑의 감동, 혼례, 비너스, 교수, 계산, 이상, 홀딱 벗고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했다. 동작도 부자연스러웠다. 여드름이 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보면 조금 어린 아이들은 성기에 대한 것이었고 좀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 성관계에 대해서였다. 이 모든 내용이 고어체와 라틴어식의 은어와 합쳐져서 정말 구역질나는 잡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 갈고리 같은 것에 걸려있는 것처럼 뒤뚱거리는 모습이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았다. 그들은 곁눈질을 하며 담임선생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단밖에 있는 어머니들을 쳐다보기도 했다. 서로 엉덩이를 댄 채 엉겨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 모든 광경의 한가운데 선 나는 넋이 빠져 멍하게 서 있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신경질적인 흥분은 떡갈나무 뒤에 숨어서 뚫어져라 자기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을 발견한 순간 극에 달했다. 아이들은 장학사가 나와서 나무 뒤에서 감시를 하는 거라고 수군거렸다. 장학사야. 아이들이 바로 그 나무에서 멀어지면서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핌코가 조심스럽게 숨어서 수첩 한 장을 찢고는 거기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뭘 적고 있는 걸 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관찰한 내용을 쓰는 거야. 그때 핌코가 아이들 앞으로 문제 종이를 내던졌다. 너무도 능숙하게 던졌기 때문에 마치 바람결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땡땡 학교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남자 젊은이들은 순진하다. 나는 진정 그렇게 확신한다. 아이들의 차림새, 그들이 주고받는 순진한 대화가 그것을 증명한다. 순진하고 또 귀여운 작은 궁뎅이들도 증거다. 바르샤바 1903X년 9월 29일 T. 핌코.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읽고 난 후 학교 운동장은 마치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았다. 우리가 순진하다고? 우리? 오늘날의 젊은이가? 이미 여자도 겪어본 우리가? 여기저기서 웃는 소리,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빈정거림이 섞인 그 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순진하단다. 순진하단다. 세상에 순진하다니. 하지만 나는 이내 그들의 웃음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웃음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단호해졌다.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이었다. 무슨 일이지? 왜 웃음이 끝나지 않는 거야? 조금 지난 후에야 나는 불현듯 핌코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악마적인 권모술수의 독을 감염시켰는지를 알아차렸다. 아이들은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면서 삶과 유리된 채 정말로 순진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들은 전혀 순진하지 않으면서 정말 순진하면서 그렇게 순진했다. 여자를 품에 안고서도 순진하다. 다투고 싸움을 벌일 때도 순진하다. 시를 낭송할 때도 당구를 칠 때도 순진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순진하다. 순진하게 행동할 때도 순진하다.
언제나,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조차도, 상대를 괴롭히고 범할 때 혹은 욕을 퍼부을 때도, 그러니까 순진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때조차도 성스러운 순진함의 위협을 받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커간 것이다. 거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조금씩 점점 더 빨리 최악의 욕지거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상스러운 사람들이나 입에 담을 법한 그런 말이었다. 격정적으로, 빠르게, 슬그머니 저주를 퍼붓고 천박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외설스러운 말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분필을 가지고 벽에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가을의 투명한 공기는 처음 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를 질리게 했던 말들보다 100배는 더 심한 말들로 채워졌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을 꾸다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나는 아이들을 말려보려고 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나는 흥분해서 이에 저애에게 물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입 닥쳐 이 꼬맹아. 괴짜 같은 한 아이가 나를 툭 치면서 대답했다. 그러더니 내 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내뱉었다. 멋진 말이잖아. 너도 지금 당장 해봐. 이게 바로 저 얼간이한테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장학사가 나무 뒤에 서서 우리한테 얼간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여? 너 이 멍청아. 지금 당장 제일 험한 욕설을 해대지 못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야, 미스랄. 이리 와서 이 신참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 그리고 호페크, 너는 아주 더러운 농담 하나만 해봐. 너희 전부 다 해봐. 아니면 저자가 우리를 엿먹일 거야. 다른 아이들이 미엔투스라고 부르는 그 불황아 같은 아이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더니 잽싸게 나무 쪽으로 가서 3글자로 된 단어를 새겼다. 빔코나 담장 밖에 서 있는 어머니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은밀한 만족감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담장 밖의 어머니들, 그리고 나무 뒤의 핌코도 웃기 시작했다. 결국 2가지 웃음이 동시에 들려왔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자들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빈정거리며 웃었고, 나이 든 자들은 젊은이들의 근심 걱정 없는 즐거움을 보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이 2가지 현상은 학교라는 곳에서 언제나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섞여 가을 공기 속에서 떡갈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가운데서 맞부딪혔다. 늙은 수희가 쓰레기를 빗질하여 휴지통에 담고 있었고 푸른 누리끼리 했고 하늘은 흐릿했다.